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불목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자의 성리학이 만든 간목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간목의 특질을 강화시켰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목은 농경 민족 기운이며 을목은 유목 민족 기운입니다. 농경 사회는 간목 중심이다 보니 을목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목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에 문제만 남아있지요. 유교에도 간목을 다루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호설이 그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기론으로 재등장하게 되지요. 맹자와 순자 모두 성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강제와 교화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기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훈련이 가능한 개체들이 존재하는데, 간목의 특질 중 하나가 바로 모방과 학습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멍멍이를 좋아하면 당신은 간목을 좋아하는 것이고, 고양이를 좋아하면 당신은 을목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들개는 간목의 을목화가 된 것이고, 개냥이는 을목의 간목화가 된 것이지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기운을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사주에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기운을 쓴다는 것이지요. 맹자는 좀 무지막지합니다. 측은 지신파리를 통해 강제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소환시켜 스스로 선한 사람임을 자각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저는 양한 간목이라 부르겠습니다. 순자는 본래의 간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의 주체이며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일 뿐이라며 대못 박으신 분이죠. 이러한 인위적 노력이 일어나니 예의가 생겨났으므로 예의로서 교화시켜야 성선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음한 간목도 있는가? 그렇습니다. 양한 간목이 생겨나니 본래의 간목보다 더 추한 음한 간목도 생겨났습니다. 음한 간목의 특징은 양한 천만하며 뒷구멍으로 온갖 더러운 짓은 다하며 주타겟이 양한 간목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보고 나쁜 사람은 이득만 보는 구조를 낳지요. 맹자와 주자는 귀족이나 사회 지도층에게 양한 간목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리 할 일은 없지요. 되려 양한 간목이 되라는 요구는 하층민으로 내려와 안 그래도 힘든데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복이 오진 않지요. 동병상련하며 서로 위로하고 돕고하는 것이지요. 주자는 순자의 손이 아니라 맹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맹자의 특징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권을 강화시키며 일반 백성에게도 양한 간목을 요구하는 그야말로 신권 정치로 써먹기가 좋습니다. 즉 왕이 말을 안 들으면 백성을 선동하여 형령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한 간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농경 사회 구조의 이유가 가장 크지만 맹자는 왕을 컨트롤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한 간목이 되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의 차이로 상대가 음에서 양해진 것이기도 하고 고의로 음의 위치로 내려가 상대방을 강제로 양하게 띄워버려서 양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스스로가 양한 상태를 만족하면 정신승리가 되어버리지요. 그러나 기본은 억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뇌관이 터지기 쉬운데, 그 스위치가 바로 동병상련을 불러일으키는 자기연민입니다. 양한 간목은 스스로가 양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기에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를 통하여 표현을 하곤 합니다. 맹자의 측은지심은 우물가에 기어가는 어린 아기를 보며 불쌍하고 어여삐 여기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도울 수 있는 너의 마음이 선하다고 하여 강제로 착한 사람의 열차를 태워버리는 놀라운 언변입니다. 누군가 부모님을 욕한다든지 내 자식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자신이 좋아하고 아끼는 대상이 위험할수록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생깁니다. 우물가를 기어가는 아기를 구하는 선한 마음도 생기지만 아기를 방치했거나 고의로 우물가로 기어가게 했다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기가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의 자식이라면 우물가를 기어가도록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수도 있겠지요.
스스로를 측은하게 여기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음한 감목이 될 수 있고, 타자를 측은하게 여기면 양한 감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맹자와 순자는 인간이 이기적이며 기의 지배를 받아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로 전제하고 선해지기 위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며 강요해왔던 것이죠. 우리 곁에서 숨쉬며 함께 살아왔던 것은 맹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을목 자리에 본래의 간목이 들어가고 본래 간목의 자리에 양한 간목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간목이 바로 양한 간목이며 을목이라고 알고 있던 것이 본래 간목이라 간목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을목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며 을목을 간목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을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본래의 간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주자는 사대부 계층을 겨냥한 공무원 교육 철학에 가깝습니다. 주자가 살았던 시대인 송나라 역시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한 왕조입니다. 대한민국과 송나라가 비슷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남송 시절 송나라는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은 산업혁명의 특혜를 받았죠. 농부나 근로 노동자나 같은 기운입니다. 즉 간목이지요. 서민 경제가 발달되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분업화가 일어나니 시장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서민 문화 역시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일간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주 명리학이 등장하게 되지요. 일간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주머니에 돈은 있고 세상의 중심을 나로 보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이 흐려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즉 기토와 음한 간목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양한 간목은 호구가 되어 보이는 즉시 사냥당하게 되지요. 당했던 양한 간목은 음한 간목이 되어 다른 양한 간목을 물어뜯고 뜯고 즐기고 마시다 보면 망하는 겁니다. 양한 간목은 살찌워진 꿀꿀이여 토사구팽당한 멍멍이와 같습니다. 본래의 간목을 천박하고 쓰레기 취급하며 양한 간목을 장려했던 것이죠. 또한 을목의 대표적 특질인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견제하며 을목과 본래의 간목을 배척하여 왔습니다. 유목민이 세운 나라는 불교와 함께 을목을 장려하고 바지 사장인 농경의 왕이 세운 나라는 간목을 장려했지요. 앞으로 유교를 장려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교는 농경사회에서 간목을 지배하는 도구로서 땅에 묶여 도망가서는 안 되기에 현실주의 적이며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고 인간세의 윤리를 강조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은 간목과 을목을 모두 통제 감시하는 기토가 만들어낸 초연결 가상세계이므로 불교와 기독교같이 허망한 현실 세계를 벗어나 윤회나 열반 지옥과 천당같이 초월적인 세계관을 유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기독교에 의해서 간목들이 해방되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고 요즘은 되려 양한 간목들이 없어져 염치가 없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겠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목과 을목을 비교 분석하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